사찰 여행이나 답사에서 고급은 폐사지를 가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찰 여행의 고수들이 폐사지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유홍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가면 인생과 역사의 호젓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폐사지인 원주 법천사지로 가보겠습니다.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법천사지는 유홍준 교수님도 답사를 한 곳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8권에 나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보고 갔더니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법천사지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문막 IC에서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론면 소재지에서 마을길로 1.5km 정도 들어갑니다.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이 법천사 유적전시관입니다. 다 왔습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2022년 12월 28일 개관했다고 합니다. 무료 입장, 무료 주차이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한산합니다. 완성되지 않고 전시물도 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담배 건조장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법천사지 구역 내에 위치했던 농가를 매입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배 건조장 하나를 남기고 수리하여 볼거리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담배 건조장 주변에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포토존으로 좋겠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웅정 말대로 부처님을 보호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탑이 있고 탑도 사실은 부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배에서 그렇고 그 앞에서 절을. 그래서 여기는 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 근처에 개동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설사의 여러 설명을 다 담지는 않습니다. 법천사가 이렇게 큰 사찰이었다고? 발굴 결과와 고증을 토대로 법천사를 복원시킨 모형입니다. 대규모 사찰인 것 같습니다. 석조 공양 보살상입니다. 그래서 공양 보살상이 발굴이 됐는데 이제 하나만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몰라요. 하나는 어디 있는지 안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공양 보살상이 사실은 이제 이 사찰 중에서 공양 보살상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가져가서 보존 처리를 한 거예요. 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2003년도 처음에 다리 부분이 발굴되었고 그 다음 2010년도에 몸통이 확인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각각 수장고에 보관하고 보존 처리를 하면서 몸통 부분이 더 깨끗하게 처리되어 색깔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형이 다 발굴되고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살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귀하게 느껴집니다. 투박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보살상입니다. 전시관 밖 당간지주로 나왔습니다. 바라다 보이는 넓은 구역 전체가 법천사지 터라고 합니다. 당간지주에서 유물 전시관 방향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지광국사 현묘탑비 구역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광국사 현묘탑, 여기에 있었는데 비운의 탑으로 100년이나 유랑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탑비를 소개한 뒤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지광국사 현묘탑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탑비가 원주 법천사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탑비의 상단부 탁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하의 명작으로 표현할 만큼 섬세하고 화려하다는 현묘탑비 상단부 탁본입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부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그 탑비입니다. 탁본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무료로 배부해 줍니다. 현묘탑비 상단부 탁본을 좀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지광국사는 왕사 국사로 추대된 분이시고 사후 시호가 지광입니다. 또한 사후 탑호가 현묘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탁본으로 본 그 탑비 윗단입니다. 탑비 뒷면과 옆면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비석 상단부는 탁본에서 본 바와 같이 용화수와 수미산, 향로를 받쳐 들고 나는 비천용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측면 문양은 생동감 있게 용을 조각했는데 화려하고 섬세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님의 얘기로는 지광국사 현묘탑비는 천하의 명작이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걸작이고 금문석에서도 명작으로 꼽힌다. 탑비의 조각은 더없이 정교하고 화려하다. 거북 등에는 칸칸이 임금 왕자가 수놓아져 있다. 비신의 양 측면에는 운용을 깊게 새겨 생동감이 넘친다. 잠깐 책 속에 나와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편집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지 또 어떻게 위반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다시 찍어서 유튜브에 편집할 경우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출처를 밝히면 가능할까요? 알고가자 TV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영상에 지광국사 현묘탑 사진을 넣으려고 모 책자 해당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편집했습니다. 그 책 출판사에 이메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은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다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진의 저작권은 모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으며 그 책을 출판할 때 해당 목적의 일회성 승인을 받은 것이기에 출판사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사인지를 알려주면서 통상 언론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개별적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출판사가 아닌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사용하라는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서 지광국사 현묘탑은 예술성이 뛰어나고 너무 아름답다는데 아쉽게도 이미지를 넣지 못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업로드했다가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사진을 넣지는 못하지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해설사 설명을 토대로 현묘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합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수중으로 넘어가 결국 일본 오사카로 밀반출되었으나 조선 총독부의 압력에 의해 헌납받아 경복궁에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을 당해 몸체 일부만 남고 거의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는 등 어렵게 보수 작업을 마친 후 경복궁에 보존하다가 2016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 및 보존 처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면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지광국사 현묘탑은 우리나라 단일 석조물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데 아무도 이론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것을 다시 짜맞추어 그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유홍준 교수님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법천사지 부분을 읽어보지 않고 갔다면, 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해설을 듣지 않았다면 지광국사 현묘탑비가 천하의 명작으로 표현할 만큼 섬세하고 화려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지광국사 현묘탑도 대충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법천사지 발굴과 유적지 관광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유물전시관에서 봤던 그 복원 모형처럼 큰 사찰을 상상해보면 유홍준 교수님이 왜 폐사지를 가보라는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역사의 향기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사지를 가보면 인생과 역사의 호젓함을 느낄 수 있다는 대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봄, 가을에 여유있게 다시 와보면 느낄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